무슨 얘기를? 어떻게 또 우리 모임 하고 나서 차로 가면서 예. 좀 그때 이야기 많이 해요. 교수님 법문 또 들을 때 한 번씩 네. 같이 듣거나 일할 때 뭐 이야기 좀 하고. 고사님은 우리 모임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3월달부터 왔습니다. 아, 3월 달에 어떻게 하시고? 교수님 유튜브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뭐 처음부터 보신 건 아닐까? 예, 무슨 다른 계기가 거 있었어요? 저는 이 깨달음보다는 네. 뭐 다른 쪽으로 이뭐 철학이나 뭐 이래 보다 보니까 불교 보다 보니 불교 쪽도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른데 또 뭐 유튜브 보다 보니까 선생님 이제 또 알게 돼서 몽지에서 그때 2019년 말부터 좀 처음에 좀 듣다가 또 안 듣다가 뭐 그렇게 하다가 또 참석은 예전에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네. 제 저녁 때 일을 하니까 네. 그때 시간이 안 맞았어. 하다가 하필 또 2월달 이제 선생님 정년 이제 일찍 네. 조기 정년하신다고 하셔서 그때 뭐 기회가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이런 데 관심을 가진 건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막 예, 20대 그 전에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막 했는데 그때는 뭐 어떤 뭐 대학교 때 그 자기로부터 혁명 네. 그때 책 뭐 검은 책만 봤는데 뭐 내용 모르겠더라고요. 몇 학번이죠? 저는 98학번입니다. 98. 예, 그때 그 학교 다닐 때 책 많이 봤거든요 이것저것. 근데 뭐 결국은 뭐 철학책 좀 많이 보다가 또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또 뭐 안 보다가 네. 좀 뭐 시간이 좀 되니까 좀 보다가 뭐 그렇게 뒤엄뒤엄 어렵게 관심은 있었는데 또 막 뒤엄뒤엄 계속 관심은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꼭 이게 깨달음 이쪽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어떤 관심이에요? 무엇에 대한 관심? 내가 누구인가 자를 찾아야 된다 막 이래 하다가 뭐 20대 초반 때 이제 그 철학책 보다가 내린 결론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행복을 찾아서 결국은 행복이다. 행복을 찾아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채널은 뭐부터 봤었어요? 제가 처음에 본 거는 그 윤홍식 씨 네, 홍익학당. 그 사람 너무 뭐 몇천 개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 길을 찾는다고 한 1, 200개 들었나 딱 듣다 보니까 아 무슨 얘기인지 딱 이게 알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윤홍식 씨 보기 전에 뭐 제가 뭐 다른 뭐 명상 책이나 이래 보다 보니까 저 그걸 그때 처음인지도 몰랐고요. 네. 제가 막 이렇게 명상이나 하다 보니까 그걸 자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됐거든요. 뭐가 됐어요? 이 상태가 말입니다. 네. 예. 어떤 상태인데요? 하나가 된 상태. 하나가 된 상태. 예, 하나가 된 상태. 선생님 말씀하시는 네. 그게 선생님 유튜브 그게 아니다. 네. 이 윤홍식 씨는 그런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네. 우리 같이 찾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맞는데 선생님 유튜브에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래 그래서 선생님 쪽으로 계속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 상태가 아니었다가 하나가 된 상태고 그게 예. 그 제가 야바이 게임이라는 게 그거는 하나가 된 상태가 아닌 줄 아는 거나 하나가 된 상태를 아는 거나 또 아는 건 매한 것인데 그렇지. 근데 경계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된 상태는 좋은 거고 하나가 아닌 상태는 싫은 게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움을 만들어낸다는 두 개를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폐광반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아는 걸 아는데 아는 건 알 필요가 없지.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냥 모든 알려지는 건 우리가 뭘 본다 이렇게 본다 느낀다는 건 뭡니까? 여기에 그게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알려지는 대상처럼 알려고 하는 그 실수에서 잠깐 딱 하면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알려지는 모든 것들은 이 속에 있지만 이 모든 알려지는 것들을 아는 그것 자체는 알려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지지
무지해지다는 게 그래요. 알미 없는 알미다는 게 대상으로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모를 수도 없는 거잖아. 단순하잖아 이게. 그리고 해결됐어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가만히 보면 얼굴에 팔자그리고 뭐 인상을 쓰고 있는 거? 뭐 하고 있었어요? 전날 잠을 좀 못 잤다든가 전 네. 집중을 좀 진짜 집중을 하고 싶은데 네. 피곤하다든가 뭐 이럴 때 좀 더 집중하려고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집중할 필요가 뭐 있어요? 졸리면 그냥 자면 되지. 그렇지. 예. 그래 이거라는 사실에 뭐 이는 변함이 없이 예전에 제가 처음에 해서 알았던 거나 뭐 초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내가 집중을 하나 안 하나 이거는 변함이 없는데 이거는 변함이 없는데 이제 또 당시 선생님 말씀하시는 뭐 그래도 또 그렇고 이게 자아에서 나오는 내면의 목소리 끊임없이 라디오처럼 해설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게 멈추지를 않는 거죠. 이게 뭐 무슨 뭐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그런 많은 것도 아닌데 계속 지금도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뭐 대충 법문 시간에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계속 비춰보고 맞춰보고 아 이게 이리 되지 저게 이리 되지 그래서 이렇지 저렇지 뭐 그런 것들 아 그래서 이랬지 그러니까 인상 쓰고 있지. 가만히 그거는 봐요. 맞춰 본다고 하는 건 이 텅 빈 이 자리에서 어떤 허상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텅 빈 이 자리는 맞춰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그냥 보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이 의미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말이 없는 거라. 듣고 있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말의 내용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오래된 습관 이걸 이해해가지고 하나의 고정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만들려는 그걸 망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되는 거지. 그냥 듣고 자기가 이걸 지금 체감하고 있는 이대로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하는 거죠. 따로 얻을 건 없지. 그게 특히 선생님 법문을 들어오면은 선생님 표현대로 와이파이 존 오면은 제가 그게 제가 추구하는 거 말고 딱 들으면 이게 놓아지더라고요. 정말 그게 정말 좀 이제 뭐 생활 상태에 따라서 뭐 인연에 따라서 그게 좀 많이 훅 쉬어지는 때 거의 많았거든요. 이게 진짜 그 좀 안 그럴 때도 있고 이게 법문 듣고 뭐 우리 그날은 이게 모든 게 쉬어질 때도 많았고 근데 또 사회생활하고 돈을 벌고 하다 보면 다시 그게 또 관습에 이게 하니까 나 또 다시 여기서 벗어나서 다시 또 오려고 하고 또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 공부가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힘이 바뀐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 업무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게 방해처럼 느껴질 거지만 그래서 결국 이런데 공부하는 장소에 그러니까 이건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뭐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와가지고 그냥 한두 시간 멍청하게 듣고만 있는데 여기에 이 공부에 젖어든다는 건 뭐냐면 이 자리에 오는 게 자연스럽게 끌리고 그냥 와지면 돼요. 와서 듣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어떨 때는 예 진짜 지금도 하루 종일 듣고 싶고 마음이 어떨 때는 뭐 다른 도마님들도 뭐 상사병 안절부절 매일 오고 싶고 그런 이제 지금도 그렇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초기에는 그래요. 상사병처럼 그래. 그래서 자주 이렇게 접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여기에 끌리게 돼 있어요. 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끌려서 여기에 푹 젖어들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라. 이게 간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 여기에 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 실제로 나온 거는 넉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충분히 이제 거듭되다 보면 분명히 뭔가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변화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부가 힘든 건 아니고 우리 분별에 그 분별이 저항하는 것에 우리가 그 저항력을 넘어서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끌려가지 돌아가지 분별의 힘에 끄달리지 않을 정도로 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내가 사회생활 속에서 분별하면 흐지부지 되고 여기에 오면 이렇게 좀 또렷해지고 그건 처음에 힘이 없을 때 그래. 그러니까 두 개인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힘을 얻게 되면 모든 일상의 영역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하나가 돼요. 다른 게 없어. 그러면 뭐 말할 때나 그러니까 잠잘 때나 꿈꿀 때나 뭐 말하고 사업 업무할 뭐 사무를 보거나 장사를 할 때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매 순간 아까 말했지만 모든 일에서 화나고 두두물물이 다 이거다라는 게 스스로가 증명이 돼요. 그렇게 되면 공부란 게 따로 없지. 그러니까 뭘 듣고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숨 한 번 쉬고 뭐 화장실 한 번 가고 모든 게 다 이거예요. 이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말을 이제 하게 돼요.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이게 어떨 때는 뭐 그게 어느 갑자기 뭐 우리가 일할 때도 생각하다 보면 이게 탁 돈다야 되나? 그게 어느 순간 그게 모든 게 이것이다. 네. 이런 게 그냥 뭐 생각하다 보니까 왔는데 다시 또 사회생활이 되고 네. 이게 좀 원래는 그래요. 그래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힘을 길러라는 힘을. 익숙해져서 그래서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자연스러워져요. 억지로 내가 생각할 때는 있고 생각 안 하면 없고 뭐 들을 때는 있고 들을 때는 없고 하는 건 아직 힘이 없어서 그런 거고 이게 처음에 한번 이걸 분명히 내가 아 이거구나라고 알았으면 여기에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저는 공부할 때 일주일에 1시간씩 해서 이틀인가? 그때 이틀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횟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좋아. 이건 꾸준히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간절한 만큼 시간이 오래 많이 돼야지만 이게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래서 생각에 끌려가는 것보다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는 힘이 그걸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만 쭉 하면 돼요. 한 10년 정도, 10수년, 10년 정도. 그 정도면 완전히 좀 다시는 이게 뭐 완전히 그 이전 상태로 확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 정도. 그때 되면 이제 뭔가 이게 공부라는 거에 대한 감도 분명히 생기고 공부 힘도 좀 붙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 더 빨리 더 분명해지고 그래요. 저도 한 10여 년 전까지 이게 확실해지기 전까지 딱 이게 이것밖에 없구나 전부 이거구나 라고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10년 동안 공부가 지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좀 힘들었지. 선생님 수업 중에 뭐 하지 마라 네. 뭐 힘 빼는 게 뭐 비법이다 이런 말씀 많이 네. 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산에 봉우리가 있으면은 선생님은 이미 뭐 그 끝까지 정상까지 도달했어 그렇게 하신 말씀이지. 저희 봉우리가 한 개, 두 개 이리 넘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에 힘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 이 자리에 좀 익숙해지려고. 아니야.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내니까. 그래서 오래 걸렸다고 하는 거고 오래 걸렸다. 근데 이 우리가 뭐 선생님 말씀하신 자가개비 이 내가 이것 말고는 나머지는 다 우리가 뭐 지금도 하나의 진행형이지만 여기에다가 뭔가 대상의 초점보다는 이게 낯선데 좀 더 익숙한데 좀 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분리를 일으키니까. 그거에 예. 오히려 그게 생각이 불안해서 자꾸 이걸 대상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로 분별 안 되는 상태로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게 오히려 익숙해지는 거라. 분별로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분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중에는 자기가 공부가 된다는 느낌 거의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면 하고 이제 자기가 달라졌다는 걸 아는 거지. 의식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기다리면 더뎌진다는 게 그거예요. 기다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 수업 중에도 말씀하실 때 이겁니다, 이겁니다. 네. 뭐 우리가 뭐 의식의 비치니 자각의 비치니 뭐 이게 여기에다가 또 익숙해라고 그러니까 이 그거는 거기 와서 들을 때만 그러면 돼요. 들을 때만.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언뜻언뜻 공부한 사람들이 내가 의식적으로 마음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여기 마음에 가 있게 돼요. 그러면 돼요. 처음에는 이걸 지금도 이게 선명하지만 네. 이거 좀 더 그러니까 그냥 들을 때 그냥 거기에 그냥 잘 듣고만 있으면 되지. 이걸 또 하나의 생활 속에서 또 뭔가를 하려고 자꾸 그러지 말라고. 또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할 땐 생활 충분히 하고. 그럼 뭐 대상이 안 빠져요. 빠질 거라면 이건 못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진 일을 해야죠. 그러다 보면 내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나한테 무슨 시간이 주어지거나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 공부에 관심을 이제 뭐 듣거나 그렇게 된다고요. 그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이거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게 시간이 이게 축적이 돼야 돼. 시간이 축적이 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조금씩의 변화가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탁 넘치는 거예요. 마치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컵에 떨어지면은 되게 지루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표면까지 덮게 되고 마지막 한 방울이 넘치게 된다고. 근데 매 순간 한 방울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히 그게 공부예요. 공력을 들이는 거예요. 억지로 애쓰는 게 아니라. 교수님, 제가 오도로 해서 그런다, 간절해야 된다, 이게 뭐 신심을 다 바쳐야 된다, 뭐 네. 그런 말씀, 저도 또 뭐 남자고 우리 뭐 집중이나 이런 거는 또 뭐 하니까 여기에 또 오히려 더 매신해야 된다, 그렇게. 이거는 우리 공부는 좌우지간 자연스러움이에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에 관심 있게 되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힘 빼고 간절해져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간절해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딴 거 아니에요. 이 일상생활 하면서 여기에 시간 내서 오는 게 그게 간절함이지. 내가 의도적으로 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여기에 간절하니까 실제로 여기까지 와서 듣는 사람 몇이나 돼. 대부분은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간절하면 판단이 없어요. 판단이 없어. 행동이 먼저 앞서지. 생각해서 간절해지는 게 아니라 간절하면 행동하게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의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마음을 쉴 수가 없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이걸 어떤 목표로 삼아서 열심히 해야지 하면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내고, 나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못 살겠다 라는 그런 식이지. 그러니까 자꾸 듣게 되고 자꾸 오게 되고 여기에 자꾸 마음이 가게 되고, 그게 간절한, 의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간절함. 그게 의도적으로 뭘 하려는 게 오래 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생각과 달리 그게 쉬워질 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방해라고, 중간에 끼어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더 간절할수록 내가 확 쉬워지더라고요. 예.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결국 이거는 생각이 자꾸 막 움직이려고 하는 게 이게 좌절되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진다. 못하게 되면 가라앉아. 근데 계속 그 힘이 계속 추동을 한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쉬워져야 된다. 쉬워져야 돼. 그럼 억지로 쉴 수가 없다. 시험도 뭐 생각은 어떻게 쉬어야 되지, 어떻게 힘을 빼지, 이런 뭐 계속.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더만 나오는 거야. 이런 처음엔 그게 안 돼요. 다.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하지 마세요. 저렇게도 하지 마세요. 그냥 답답한 소리만 하는 그래서 거예요. 좀 말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게 지도법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정말 헷갈렸는데 듣다 보니까 의도는 그러니까 양변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지 못하고 여기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주저앉히는 거예요. 어디도 못 가고. 근데 생각은 뭐냐면, 생각이 있다는 건 뭐냐면 어떤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추동을 하는 거라고. 그럼 분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쉬고, 그래서 생각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아니에요. 생각은 항상 어딘가 미래로 가야 돼. 과거 아닌 미래로. 근데 실제는 지금 여기 있는 것만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생각 없는 자리에 계속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생각으로 해서 추구하던 버릇은 쉬워지게 돼요. 내가 쉬고 싶어서 쉰 게 아니라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면 자기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밖에 못해요. 근데 지도를 받게 되면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 못하게 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는 이제까지 버릇이 자꾸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까지 익숙지 않았던 아무것도 못하는 답답한 상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바뀌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보다 분별 안 하고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있는 거, 이 자리와 하나 돼 있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이제 조금 힘이 변하면 이제는 뭐냐, 생각을 일으킨다는 게 되게 거추장스럽고 생각하는 게 이제 짜증스러운 거예요. 생각이 이제 자각이 되고 생각이 실제가 아니란 게 분명해지고 그게 같은 거예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그러니까 생각에 대한 어떤 그 의미 부여, 생각에 대한 중요성이 약화돼요. 그러면 생각은 저절로 쉬워져요. 거기에 끄달리지도 않게 되고 일어나봤자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아닌 자리에,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은 거듭거듭 사람들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 하여금 생각할 필요가 없는 자리를 거듭거듭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속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경험.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그 생각 따라가던 그거는 조금씩 쉬워지고. 근데 뭐 지금 뭐 시기로 치면은 그래 이것뿐이다 이거다라는 건 언제쯤 아시겠는데? 오기 전에도 네. 알았어요. 그게 얼마쯤이에요? 이거 뭐 우리 그 전에 옛날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 밖에 보듯이 네. 그런 처음에 그게 몰랐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예. 그걸 이게 그거였구나라고 처음 이제 알아본 거 이제는 그게 윤홍식 씨 볼 때 예. 그때 알았고 예. 근데 그때 쌤 또 그 뒤에 보고 그때 다른 거 찾다 보니까 몰랐는데 선생님 그때 첫 수업 그냥 유튜브 들었는데 한 번 들었는데 이거지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뭐 내가 운동한다고 그때 뭐 그때 막 한다고 하다가 이 쉬운 걸 왜 나중에 때 되면 하면 되지. 그래갖고 안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그리 지내다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우습게 하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전부라니까.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직접적인 가르침을 배워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야지 이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전부인데 이 분별하는 마음은 이걸 만족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림 없이 이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도 한참 지내네요. 마시려고 한참. 빼는데 네. 조금 더 됐습니다. 커피도 드세요. 그러니까 그게 한 얼마쯤 됐냐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거라는 거는 그냥 알아온 거고 그 선생님 2월달 도란 뭔가 할 때 그때 10회까지 했으면 8, 9, 13일 그랬나? 듣고 이제 3월달부터 와서 들을수록 선명하더라고요. 지금도 선명하고 이거 자체로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선명하다 계속 선생님 계속 이거에 맞춰야 된다 이게 나다 계속 이래 하다가 어느 순간 듣다 보니까 이게 자아 목소리도 쉬어질 때도 좀 몇 번 있었고 이게 다구나 이런 적도 좀 있었지만 다시 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다시 하고 이게 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쉬어진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뭐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해서 이게 뭐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알겠는데가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내 생각에 무슨 소리가 들려도 이것뿐이라는 걸 결코 생각조차도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될 때까지. 그게 의심이 사라지고 완전히 이거 하나다는 거예요. 그게 불이에요, 불이.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알겠는데 뒤 점점점이 없다니까. 점점점 그게 오랫동안 남는 거예요. 그걸 말하자면 허전함, 명확하지 않음 다 그런 거예요.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미진한 느낌, 그런 것들이 싹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미진하다, 불확실하다, 불분명하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렷해진다. 그게 한 10여 년 걸려요. 10여 년도 제가 작게 잡은 거예요. 아까 선생님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생님? 여기서 그냥 온갖 차별과 분별, 망상이 다 일어난다 그대로라 말씀하신 게 아까 난 좀 이게 더 이게 왜 선명해지면은 뭐 이게 그게 좀 멀어지고 별로 안 일어나더라도 뭐 그냥 뭐 바람 부는 것처럼 그리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게 분별심이에요. 분별심은 이거냐 저거냐, 있다 없다가 중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심은 내가 좀 망념이 없었으면, 내가 불편한 감정이 없었으면 이걸 원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게 망념이고 불편한 감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신경을 안 쓰게 되면,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든 좋은 감정이 일어나든 신경을 안 쓰면 우리 생각은 불안한 게 뭐냐면 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신경 안 쓰면 그제서부터 조용해지게. 그러니까 내가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그런 효과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생각과 반대예요. 공부가 돼서 확 기가 밝아지면 망념이 줄어야 되는데 망념 줄어들지 않지라고 또 망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집착하게 되면 고가 발생한다는 거 몰라. 그러니까 힘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해본 사람은 다 그 경험을 해봤고 다 똑같이 없애려고 하고 없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죠. 근데 그 바람이 바로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망념이구나 하고 그것마저 내려놓는다.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려놓아라. 아니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는데 뭘 내려놓는단 말입니까? 내려놓기 싫거든 짊어지고 가거라. 이거는 우리가 이래야만 될 것 같다라는 마지막 그 미세한 생각이나 그 신념마저도 이걸 포기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렇게 안 돼. 좌절 끝에 깨닫는 거죠. 해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해도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소리예요. 이게 빨리 이게 잘 안 돼요. 계속 하려고 할 테니까. 그게 우리의 관성이라니까. 근데 결국에는 큰 장벽에 부딪혀서 그래서 내려놓게 돼요. 심지어는
제가 말하잖아요. 이 공부한 사람들이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공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빨리 내려놓기에 큰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죠. 와, 내가 공부한 사람, 난 열심히 뭐 남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이 공부하면서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그게 어쩌면 자기 공부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더 빨리 그걸 내려놓게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큰 고를 닥쳤을 때 그 고통, 괴로움 속에 무너진 사람이 많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과 괴로움 통해서 완전히 사람이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공부한 사람의 태도나 그 근기, 인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고통이 아니게 돼요. 오히려 그게 진짜 공부에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되죠. 그렇게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공부인이고, 거기에 굴복해버리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바로 거기서도 이것을, 그게 그 전화위복이니 그런 게 그거예요. 오히려 반대, 재앙이었는데 이것을 복으로 만든다. 우리가 분별할 때는 똑같이 인생에서 벌어진 사건에 불과한 건데, 우리가 분별할 때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나쁜 일일 수도 있고 나쁜 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묘용, 변화의 묘용이에요. 연기의 법칙, 무상의 법칙입니다. 영원히 나쁜 것도 없고 영원히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진짜 강렬하게 나도, 왜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건 내가 가장 집착하는 것만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나한테 큰 고통이 왔던 건 내가 거기에 꽉 붙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항하는 만큼 난 고통스러워. 근데 내가 저항을 내려놓을 때, 그러면 고통도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게 그 사실을 통해서 뭔가 내가 놓치고 있다는 걸 또 깨닫는 거예요. 네. 이거는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이제 깨쳐가는 거예요. 뭐 다른 뭐 궁금한 사항은 없어? 궁금한 건 없습니다.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야 될 텐데.